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운용혁이 어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이 지금 분위기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에 달려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거래대금 1위입니다. 3%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정수 운용혁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운영님이 얘기했던 시그널이 이건지 아니면 아직 모자라는지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점들 짚어주세요.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전략을 복귀 한번 해보면 제가 2550을 돌파하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 징후들 가운데서 지금은 산업의 이슈를 끌고 왔었던 섹터들이 이제 조선주, 전력주, 건설기계, 원전주, 방산우주, 항공인데 이제 이들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수의 위치를 한 단계 높이려고 한다면 산업 대표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퍼지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전략의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5글자로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5글자.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마 일주일 전에도 했을걸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마찬가지 5글자로 딱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2550을 돌파를 할 때 SK 하이닉스의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팡팡 튀어야 되는데 요걸 저는 뭐로 이야기했냐면 반도체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게 포인트예요. 반도체 부활이 포인트인 거예요. 반도체 부활이 나오는 시장이냐 안 나오는 시장이냐. 반도체 부활이 없으면 이번 시장은 제가 조심해야 되거나 가짜 반등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우리가 좀 기다렸던 게 반도체의 부활.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로 연결됐던 이 하이닉스 팀이 삼성전자 팀으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낙수 효과가 있는 거다. 그죠? 그게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배터리인데 요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하이닉스 팀이 있으면 삼성전자 팀이 있듯이.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에코프로 그룹이 같이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어느 자리에서 2550에서 그 흐름이 나와야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좋은 시장, 건강한 시장. 그죠? 왜냐면은, 좀 부족할 때, 왼손이 좀 부족할 때 오른손이 있으면 대신 메꿔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흐름이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거고, 자동차까지 따라 붙으면은 이제 판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수출주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구간 2550을 돌파를 하면서 큰 랠리가 나왔었던 게 이제 전력주. 가 있었고 조선주가 있었고 건설 기계도 있었고 방산 우주항공 있었고 원전주도 있었는데 이제 원전주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슬슬 좀 빼자 이익 실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건설 기계 쪽도 이제 좀 내려놓고 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방산 우주항공 쪽에서는 하나그룹이 이제 탑인데 이제 이쪽도 좀 챙기거나 이제 간망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늘 조선주도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료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도 우리가 고점을 함부로 예단할 필요는 없으나 신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슈에 끌고 왔었던 섹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전력주 가운데서 그러면 LS그룹 해야 된다. 근데 LS그룹이 어제 장막판 호재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개 확 떠버리더라고요. 한 6% 뜨고 LS 에코에너지도 장중에 한 12% 뜨고 LS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한 6% 뜨고 근데 다른 전력주는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LS 그룹이 이 XAI 쪽 관련된 이 벤더로 등록되면서 이쪽으로 별도의 자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전력주, 조선주, 건설기계, 원전주, 방산우주항공은 따라붙어서 대박을 내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주식은 진작에 샀어야죠.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거 생각해야 돼. 2440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었는데, 그때 안 사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했어? 거의 한 달 넘게 이야기 했는데.
2440에서 정말 싸게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산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번 적이 있냐고. 항상.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거나 이렇게 해가 돈 번 적이 있는지 아니면 물려 있는 적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짚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돈 지켜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2440에 뭐 했냐고.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고, 순환매로 시킬 수 있는 시장도 많았고,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았는데, 그때 돈을 벌었어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우주항공, 전력주, 조선이나 건설기계, 원전주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했어야 되는 거고, 전 그런 전략을 여러분한테 꾸준히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2550 돌파를 하면서 일관된 얘기를 하잖아요. 일관된 얘기. 반도체 부활. 까먹지도 않아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반도체 부활이 나오는 시장이면 진짜고 아니면 간도 이거예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안 돼. 에코프로 붙어야 돼. 아니면 가짜야. 심플해요. 근데 이게 되게 강력한 무기라고요. 주식 투자를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 벤더 쪽 가운데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벤더 가운데서 움직였었던 주식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구점 돌파를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밴드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상 삼성전자가 붙은 거예요.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거래대금이 붙은 거는 좋은데 HBM 공급이 확정되면서 올라가는 거면 너무나 땡큐죠. 그거는 비즈니스가 풀리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자사주 소각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아쉽죠. 올라가더라도 좀 잘한 상태에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죠?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는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이 좋은 거죠. 딱 실적 포커스로. SK 하이닉스 밴더.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략을 하더라도. 근데 어찌 됐건 간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밴드 쪽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흐름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흐름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건 되게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낙수 효과가 오늘 일부 많이 나온 주식들이 많아요. 그럼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따라붙고 이 흐름이 이제 하루 이틀 더 가면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 쪽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 쪽으로 막 낙폭까지 기술반응이 확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필옵틱스는 워낙 대장이지만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눌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치고 할 수 있는 거고, 테크인 같은 기업도 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왜?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전이가 됐잖아요. 오늘 하루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2550을 돌파할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 뭐가 중요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38에서 39만 원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이건 한 3달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2550을 돌파할 땐 누가 도와줘야 된다? 에코프룹이 도와줘야 된다. 에코프룹 그룹이. 그래서 에코프룹 그룹 가운데서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가 수급이 제일 세게 붙죠. 한 13% 선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한 3% 반등 나오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반등이 나오는데, 기존에 좀 배터리 쪽에서 대장했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애들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가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 사실상 2550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좀 밀려 있었던 산업 대표 주식들이 좀 지각생으로 올라오는 시장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되게 좋은 신호다 이거예요. 왜? 키울 수 있는 덩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14조가 나온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봐야 되고, 이제 자동차가 여기에 따라 붙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좀 아직 미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따라 붙으면은 지수는 조금 더 간다고 봐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시장에서 환영받던 주식이 아니라 장기 소외받거나 버림받았던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하거나 감초 역할인 조연만 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였었어요? 주인공은 조선주였었어요. 여태까지 시장은.
그다음에 전력주였고 방산 우주항공이었고 건설기기였고 원전주가 주인공이었고 바이오 쪽에서도 좀 주인공이 있었어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있었고 셀트리온은 별로 안 빠졌지만 1등이었던 ABL 바이오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고 리가캠 바이오나 알테오젠도 약간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크게 죽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인공 쪽으로 쏠렸던 그 비용 있잖아요. 출연료를 좀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공 출연료가 한 1억 회당 1억이면 그 중에서 2천만 원 떼어가지고 감초 역할이나 엑스트라 했던 애들 그동안 쫄쫄 굶었었는데 걔들한테 좀 나눠줘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바꿔서 갈 거야라는 신호가 오늘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671인데 요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현상이 나온 거다. 이건 긍정적인 거다. 연속적인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 반도체의 부활이 계속 지속되느냐 배터리 동조화가 내일도 이어지느냐 보면서 지수의 목표를 높여가면 되는 거고 대신 여기서 우리가 좀 열애로 둬야 될 건 그동안 잘 갔던 주식 주인공들의 출연료가 지금 너무 비싸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에어로도 그렇고 출연료가 한 2천만 원 회당 2천만 원 받던 주인공이 지금은 회당 출연료 한 1억까지 갑자기 몸값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갔던 주식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어디까지 다시 대밀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면 그때 살 현금들이 있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거니까 좀 시장에서 좀 잘 갔던 주식들에 대한 수익 병행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반도체 조금 더 목표치를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는 완전 옥석이다. 옥석 가리기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님의 예스 사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신호가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반도체, 부활 이렇게 5글자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 지속되는지 여부 봐야 되고 또 배터리도 동조화되는지 봐야 되고 이 부분을 또 숙제로 주셨으니까 내일장 확인하고 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서울투자하세요.